자, 지금 A매치 주간입니다. 네. 토트넘 선수들도 각각 소속팀에 합류를 해서 히샬리송은 여자들과 술 먹고 파티를 하고 자,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 지금 대표팀에서도 지금 같이 훈련을 각자 하면서 네. 좀 몸을 만들고 있는데 뭐 손흥민 선수는 아시다시피 몸이 좋지 않아서 튀니전 나오지를 못했고요. 그쵸. 차근차근 몸을 만들면서 토트넘 복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자,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1위인 상태가 A매치 기간 덕분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A매치 주간 끝나면 24일 화요일 새벽에 풀럼전이 있고 여기서 이기면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네,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이 아주 대승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 지금 A매치 휴식기 동안에 현지에서 토트넘 관련된 뉴스 보도 분석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윤용 기자가 들고 온 소식은 ESPN에서 네. 진행을 한 토트넘 분석인데 이 주제가 Is Madison or Son 토트넘스 MVP 네. 이겁니다. 토트넘 최고 선수는 메디슨이냐 손흥민이냐. 네,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이 지금 리그 1위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그 1위 팀의 에이스가 과연 누구냐? 네, 이런 주제로 짧게 그쵸. 뭐 토론을 했더라고요. 네. 영국에서는 메디슨에 대한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도 많고 그렇죠. 평가도 훨씬 높고 이번 지금 현재까지 최고의 영입으로 꼽히는 것도 메디슨이고 현폼 프리미어리그 최고 랭킹 매길 때도 메디슨이 최상위권에 있고. 그렇죠. 일단 뭐 네. 오자마자 EPL 8경기 있고 로돔 지금 도움 숫자로는 EPL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네. 도움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경기장 안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토트넘에서 좀 유일한 거의 창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유형의 선수가 좀 없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에 달라진 가장 큰 것은 케인이 빠지고 메디슨이 온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메디슨 효과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기록으로 봐도 8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받았고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 2골 5도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레알리, 에릭슨이 빠지고 나서 늘 2선에서 이렇게 찬스 메이킹 해준 선수에 대한 그 갈증이 있었던 토트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메디슨에 대한 평가가 더 좋은 것인데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출발은 조금 더뎠지만 네. 토트넘의 해결사 역할을 확실히 해주면서 그렇죠. 8경기 6골 9월에 선수상 받았습니다. 네. 그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에 딱 2명 이달의 선수상 있는데 둘 다 토트넘 선수들이고 무엇보다 두 선수가 함께 주장단을 구성을 해서 그렇죠. 팀의 라커룸 리더십을 네. 이끌고 있다는 거. 특히 주장이 손흥민 선수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거기 ESPN에 보니까 이제 순서를 나열한 거 보면 메디슨이 위에 있고 손흥민이 아래 있는데 네. 출연한 페로나한테 물어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했죠. 네. 일단 그 알레한드로 모레노라고 이제 요 패널이 네. 손흥민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그렇게 이야기한 큰 이유는 역시 득점인 네. 부분인데요. 요 멘트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퍼런스 메이커다. 그렇죠. 차이를 손흥민. 만드는 사람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손흥민이 있고 없고가 다른 팀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 얘기인데 그렇죠. 네. 부연 설명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뭐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을 위해서 골을 넣을 사람이다. 네, 경기는 골을 넣는 것에 대한 것이고 그게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경기를 이길 것이다. 넣지 못하면 그들에게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메디슨은 그런 골을 넣지 못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득점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레노가 얘기한 건 일단 지금 보니까 메디슨에게 좀 초점을 좀 주고 얘기를 한 느낌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결정적으로 디퍼런스 메이커는 그렇죠. 네. 손흥민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무엇보다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진 것이 올 시즌 토트넘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네, 케인이라는 주자가 그렇죠.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 아스날의 대레전드인 폴 머슨이 30골 넣는 선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토트넘은 30골 그대로 뭐 초등학교 선수도 아니고 네. 30골을 누가 넣냐 토트넘 10위도 못 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직까지도 까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역할 가장 중요한 피니셔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잘 해주면서 여기 이분도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이기고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그렇죠. 어렵다. 네. 네, 손흥민의 활약 여하에 따라서 팀이 울고 웃는다. 이런 네. 얘기를 근데 사실 했습니다. 네. 토트넘에 지금 손흥민 선수 말고 이렇게 득점을 해줄 선수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수치로 봐도 그렇고. 히샬리송은 한 골만 넣어도 거차를 받고 있습니다. 야, 뭐 그 골이 그러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골이긴 했어요. 그 네. 경기에서.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득점을 해줄 선수, 꾸준하게 넣어줄 선수는 손흥민 선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국대 가서 또 네이마르 형이랑 또 이렇게 또 그러고 있고, 파티하고 있고 막. 네. 국대에서는 한 골도 못 넣고 네. 있고. 네. 자, 아무튼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 비교했을 때 토트넘 변화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긍정적인 면의 변화가 많은데 일단 네. 풋볼 런던의 그 기록들을 보면
올 시즌에 토트넘이 153개 슈팅. 네, 거의 아마 최다 슈팅일 거예요. 유효 슈팅도 56개. 네. 굉장히 공격 축구를 표방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가 수치로도 좀 나오고 있고 네. 브라이턴의 유효 슛이 53개로 두 번째로 많은데 네, 맞습니다. 네. 브라이턴보다 많고요. 네. 패스 시도도 맨시티, 첼시 다음으로 3위. 야, 이 맨시티 다음은 의미가 있는데 첼시 다음은 좀 네. 아, 근데 첼시도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네. 네. 그래도 네, 경기 뭐 안에서 패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패스,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의 숫자가 맨체스터 시티보다 많습니다. 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숫자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격을 전방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든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과정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포감독 오고 나서 이 공격 축구로 완전히 변화를 네. 했다는 거죠. 또 롱패스가 430개를 성공을 했는데 이게 좀 다른 팀들보다 훨씬 적은 편이더라고요. 롱패스보다는 좀 그래도 잘라가는 그렇죠. 연결. 보면 뭐 피카리오 선수도 다 공을 앞에서 굴려주거나 패스해서 뒤에서부터 계속 잘라서 패스하면서 또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게 가장 큰 변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점유율도 원래 그 콘테 감독 때도 그렇고 무리뉴 감독 때도 그렇고 볼 점유율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팀이었는데 네, 그렇죠. 올 시즌에는 지금 맨시티, 첼시에 이어서 아니 첼시는 그런데 순위가 왜 이런 거야? 점유율이 리그 3위고요. 네. 그리고 태클도 리그에서 2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160개를 성공을 시켰으니까. 태클하지 않는 남자가 빠져서 그렇죠. 그 선수요? 스탠딩 센터백. 네. 빠르지도 않은데 태클도 안 해. 그리고 다이어. 동료들 핑계 잘 대고. 네. 자 이런 선수. 그러니까 뭐 공수 양면에서 다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토트넘의 여러 가지 이제 공격 쪽에서는 지금 메디슨하고 손흥민 선수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 수비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제 그 판더벤의 가세가 그쵸.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하고의 차이도 차이지만 스피드가 정말 빠르고 아, 네. 일단 무엇보다 적응도 바로 했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판더벤이 가세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수비의 퀄리티가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지만 네. 로메로가 파울과 뭐 카드를 받는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메로가- 다이어가 싼똥을 치우느라고 그렇죠. 정말 고생을 했던 다이어인데, 로메로인데. 로메로인데, 네. 그러니까 로메로의 어떤 불안정성이 로메로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더벤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시즌입니다. 근데 키도 큰데다가 스피드까지 빠르고 이 정도 수비력이면 거의 판더벤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최고 영입 중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어떤 달라진 면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 네.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게는 또 큰 좀 뭐랄까 장애가 있는 것이 손흥민 선수도 계속 100%가 아닌 상태에서 출전 시간을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렇죠. 관리를 해주는데 추가 부상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후에 나왔던 브레넌 존슨이나 솔로몬, 그러니까 다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가고 이후에 손흥민 선수 자리를 왼쪽 자리를 맡았던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좀 빠지게 됐고 벤탄쿠르도 이제 무릎 수술 이후에 아직까지 복귀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근데 존슨 같은 경우에는 근육 부상이라서 풀럼전 정도에는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웨이스 대표팀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회복을 잘 하면 뭐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또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 정도에 아마 중순이면 그 A 매치 전후로 또 뭐 어떻게 될지 11월 A 매치 기간 끝나고 복귀할 가능성이 좀 그쵸. 있지 않을까 네. 싶고, 야 근데 너무 오래 빠져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네요. 폼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지에 그쵸. 대해서 네. 정말 지금 토트넘의 벤탄쿠르까지 더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벤탄쿠르까지 더해지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사르가 잘하고 있지만 네. 네, 뭐 일단은 더 퀄리티 보여준 게 더 있는 선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로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늘판 그때 연골 부상을 당했다고 그렇죠. 네,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무릎 수술을 일단 했고요. 내년 1월에나 이제 돌아올 수 있을 예정으로 일단은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솔로몬은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주국이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전쟁 사실 전쟁이죠. 네, 전쟁이죠. 네, 네.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토트넘이 지난 시즌의 주전이 아니었던 선수들이 급부상을 하면서 선수층이 두꺼워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네. 사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면 지금 우리가 거론했던 주전급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타격이 굉장히 큰 팀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어떤 체력 관리 중요하고, 그래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뭐 그 전체적으로 그 출전 시간을 손흥민 선수 출전 시간을 네. 아주 섬세하게 조절을 해주는 그렇죠.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손흥민이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그 트위전 안 뛴 것도 좋은 선택이고. 좋은 선택이죠. 네. 토트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토트넘 그렇죠. 입장에서도. 손 선수가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기를 다 풀타임으로 뛰려고 하는 선수인데 네. 좀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 보면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몸이 얼마나 안 좋으면 손흥민이 경기를 안 뛰었을까. 그렇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또 이제는 관리를 좀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손흥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메디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 둘 중 하나 빠지면 좀 다 빠져도 삐그덕 되겠지만 네. 확실히 근데 뭐 저는 저 내용에 동의하긴 해요. 저 득점 공격수 제가 퍼스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게 네. 스트라이커가 다 뛰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축구는 골로 결정을 짓는 건데 그렇죠. 그 골을 넣는 선수가 손흥민이니까 이게 중요도는 좀 더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둘 중에 한 명이 빠졌을 때 어떤 선수가 빠졌을 때 타격이 크냐? 저는 손흥민이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실제로 손흥민이 잘한 경기는 이기고 손흥민이 좀 활약이 눈에 띄지 않는 경기는 그렇죠. 성적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활약상에 이 팀에 굉장히 많은 것이 좀 걸려 있다는 것을 네. 실제 결과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 관리를 더 빡시게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뭐 메디슨 생각합니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둘 다 잘하지만 일단 대체자가 그쵸.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없다. 만약 손흥민 선수 대체할 네. 선수가 충분히 또 있으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토트넘 구성에서는 그렇진 않다. 그 메디슨이 축구를 잘해서 그렇지 얘가 좀 똘끼가 좀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저기 뭐냐, 저기 뭐지? 그거 뭐 올리고 틱톡에 뭐 틱톡에 올리고 뭐 네. 그리고 이번에 대표팀 가가지고 아놀드한테 프리킥 골 넣는 법 알려달라고 그렇죠. 했더니 아놀드가 또 그 지금 강등된 메디슨 전속 팀인 레스터전 때 넣은 골들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유쾌한 선수고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한데 네. 메디슨은 잉글랜드 선수여서 영국 매체들이 많이 빨아주고 있으니까 네. 저희는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 이거 현지 분석을- 전문가들조차도 손흥민이 디퍼런스 메이커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 그 베트남을 마치고 잘 돌아가서 다시 100% 컨디션으로 그렇죠. 토트넘에서도 이러다 우승하면 진짜 대박이겠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네. 한국 선수가 만드는 우승. 네, 그리고 다음 주 챔피언스리그도 나갈 것 같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토트넘의 또 10월 일정이 이어지겠습니다. 네.